네. 안녕하세요. 에듀의 시황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삼성 GOS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해 보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런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거고, 아마 이번 편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편에는 이제 삼성의 이런 전반적인 이제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걸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 동영상은 GOS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IT 유튜버는 아니니까 뭐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유튜버들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이 대충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사업이나 장기적인 주가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GOS 논란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D일렉에서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반쪽 성능이 된다. GOS를 적용을 하면, 매일경제에서도 이용자들이 뿔나서 이제 삼성이 고객 목소리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IT조선에선 뭐 소비자 평가만큼 기대만큼 평가가 또 엄격하다. 요- 근데 약간 지금 유튜버나 이런 실제 이 제품을 쓴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이 분노한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선 기사가 그런 분노를 그렇게 담으려 하지는 않는 그런 논조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전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GOS라고 부를 거지만 풀네임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GOS라고 이제 부를 건데,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확실한데, 여기 기본 탑재된 프로그램인데 삭제하지 못하는 약간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이제 원리 이 목적은 프로그램의 해상도나 뭐 성능 같은 걸 제한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 원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만 딱 성능 제한을 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성능을 그러니까 대부분 일상적으로 쓰는 거를 다 제한을 한 거예요. 하락을 시키거나.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뭐 CPU나 GPU, 해상도, 프레임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또 앱의 로딩 속도, 버벅거리는 것, 또 터치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GOS가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의 이제 스마트폰의 성능을 제한시키거나 더 하락시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펙에 기재된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GOS가 내장됨으로써 그 스마트폰은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성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제 30에서 40 정도의 실성능만 발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에서 얘기한 이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스펙 시트에 나와 있는 거기에 30에서 35에서 50% 정도만 실제로 가용이 가능하다. GOS를 키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S22에 들어간 프로세서 이제 스냅드래곤 8 젠 1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벤치마크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50%, 많아봐야 60% 정도밖에 가용을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고 하면, 300마력짜리 차를 샀는데 이걸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로 실제 주행할 때는 150마력 이상 사용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홍보를 할 때는 300마력짜리 차로 홍보를 하고 300마력짜리 자동차 가격에 판매를 한 거죠. 근데 막상 실제 이제 GOS 이 소프트웨어를 봐보니까, 이제 실제 주행을 할 때는 그 스펙에 기재된 그 성능을 온전하게 발휘를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게임인데 일반적인 앱들까지도 약간 사용에 문제가 될 정도로 성능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테스트한 거에 따르면, 이제 그냥 왜냐면 이걸 이제
내부에 이런 프로그램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수정해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테스트를 해 보니 이제 그런 GOS가 적용이 되면은 거의 실성능을, 그러니까 실제 쓸 수 있는 성능이 스펙에 기재된 것보다 50% 이하였다.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된 거죠. 왜냐면 이 정도면은 거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게 돼 버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갤럭시 S22 홍보 문구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대를 초월하는 퍼포먼스에 진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뭐 굉장히 쾌적하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되게 성능을 좀 올려줄 것 같이 약간 뭔가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게임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완전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뭐 '성능을 더 올려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저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내역을 이제 컴퓨터로 해 가지고 까 보니까 여기 픽스 들어가 보이는 값에 여기 1 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그게 이 GOS가 1이 이제 적용됐다는 거고 0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 목록을 보면 카메라 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거는 이제 네이버 앱이겠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그리고 또 트위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성능 제한을 하고 있었다. 근데 왜 더 비난을 받냐면, 여기 넷플릭스 스피드 테스트 보면 이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안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변명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한을 할 거면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도 다 동일하게 GOS를 걸어야지, 왜 성능 측정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예외를 해 놓고 다른 실제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걸어 놓느냐. 그래서 제한된 앱 개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전체 개수는 10,000개고 그중에 게임이 3,000개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앱 7,000개는 성능 제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의 게임, 기본 카메라 앱, 카카오톡, 유튜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모든 제품, 네이버 앱, 인스타그램, 트위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벅스 앱, 그리고 구글 지도, 구글 캘린더, 기본 메시지 앱, 구글 크롬, 뭐 통신사 앱, 게임으로는 뭐 원신 이런 앱 등 거의 뭐 팀앱 이런 맵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일상 중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들 성능을 반토막을 냈다. 반토막에서 심한 거는 거의 30%대, 그러니까 한 70% 성능을 다운시킨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왕왕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크 프로그램, 이게 이제 스마트폰 성능 측정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이제 네트워크 속도 측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일부러 GOS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성능 측정할 때 일반 유저들이 성능 하락시킨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유저들이 이걸 이제 가끔씩 휴대폰 성능이 궁금해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GOS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유저들 생각에는 '아 이거 그냥 그 스펙 시트에 나와 있는 성능 그대로 다른 앱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란에서 피해 나가려고 했다. 이제 논란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갤럭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이건 이제 갤럭시 S10부터 현재 이제 S22까지 원 UI 4.0, 이 원 UI 4.0이 뭐냐면 삼성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삼성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가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따로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이걸 이제 따로 이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 거기에 GOS 업데이트가 의무화가 됐다. 그래서 이 말은 S22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S10부터 S20까지 모두 GOS가 적용이 됐다. 이 성능 하락시키는 게. 그래서 S22 성능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S21도 한 20에서 30%, S20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S10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되면 유 유저들 입장에서는 S22와 S21을 비교하려고 할 텐데 성능을
만약에 이렇게 다 업데이트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성능을 비교할 방법이 없겠죠. 이래서 이제 이 GOS가 그렇게 절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비유해드렸지만 또 해드리자면, 나는 분명 500만 원짜리 스포츠카랑 동급의 차인 줄 알고 1억 원에 그 차를 5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그 제 차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로 실제 주행 시에는 250마력도 안 나오게 만든 다음에 판매할 때는 500마력짜리 스포츠 가격에 판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실제 달려보니까 실제 성능은 소나타랑 비슷하거나 그랜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임의로 그냥 고객님은 이 고객님은 왠지 100km 이상은 안 달릴 것 같으니까 뭐 자동차 마력을 500마력짜리 차를 200에서 250마력으로 제한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비유로 하자면. 근데 만약에 이런 차를 뭐 4천만 원, 5천만 원에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1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이 뭐 만약 갤럭시 S22 이거를 이제 공기의 가격 60만 원, 55만 원에 팔았으면은 이 정도 논란이 있진 않았다. 보급형으로 팔았으면. 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모델을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소나타 풀옵션 그리고 깡통 그랜저를 1억 원에 산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S22를 산 유저들이 소나타 풀옵션 그리고 깡통 그랜저급인 차를 1억 원에 사버린 고객이 된 거예요.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이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이해하기 쉬울 법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이제 지향점이 다르죠. 주행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 수치값과 실제 체감이 많이 다른데, 전자기기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CPU, GPU,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 화질, 프레임과 같은 이런 수치로 환산 가능한 절대적인 성능 수치값이 있고, 이게 실제 체감 성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긱벤치와 같은 그걸 테스트하는 국제적인 업체들이 엄연히 존재를 해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긱벤치를 삼성이 또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긱벤치 측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은, 참 그 벤치마킹 업체들도 이런 스폰서를 어느 정도는 받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조금 알아두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디일렉에서 나온 기사인데, 스- 여기서는 이제 30%라고 나왔는데, 이게 50%에서 50% 이상까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반 유저들이 실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S22를 수정해서 적용시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S22 플러스를 이제 GOS 적용 안 한 상태, 이거는 적용한 상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싱글 코어에서는 50%, 1226에서 675로 떨어지죠. 거의 50%가 깎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40%대 가까이 성능이 깎이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면 실제 유저들이 체감하는 실제 성능은 더 낮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갤럭시 S22 같은 기종도 단순 테스트에서도 성능 차이가 50%에 달한다는 거는 GOS가 설치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로, 그럼 실제 갤럭시가 광고하는 성능의 반 정도로 봐야 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갤럭시 성능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궁금한 건 삼성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높은 성능의 CPU는 결국엔 높은 발열과 그리고 그로 인한 성능 저하, 또 그것 때문에 그 열이 높아지면 결국에 다른 배터리나 뭐 메인보드나 이런 부속들이 고장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배터리 소진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요. 다만 애플은 예외라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AP 자체를 자체 설계를 하고 굉장히 거의 업계 최고의 그런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열 없이도
이 최고 성능을 내는 업체여서 굳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애플이 아닌 업체들은 이제 스냅드래곤 칩을 쓰다 보니까, 근데 그 스냅드래곤 칩이 발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칩으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쿨링 장치와 방열 소재로 발열을 잡아내면서 실제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열을 낮추는 기술에 있어서는 엄청난 향상을 이룬 거죠. 근데 반면 삼성은 어떻게 했냐? 사용자 모르게 성능을 하락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제 이런 쿨링, 방열 이런 기술적인 성능 향상이 없이 고성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그냥 비싸게 판게 된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마케팅만 진보를 한 거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중국 업체는 방열판, 쿨링 기능 등 스냅드래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열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게 성과를 거두고 기술적으로도 진보가 됐어요. 애플은 이미 프로세서 자체를 애플이 설계를 하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이미 세계 최고의 프로세서를 만든 회사 중 하나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애플의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이걸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은 어떻게 했냐? 그냥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켜서, 그럼 성능이 저하되면 발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약간 어떤 논리냐면, 모두가 가난하면은 질투가 생기지 않겠죠, 부에 대한. 왜냐면 다 같이 가난하면 이제 뭐 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상향 평준화가 아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이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기술이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해결할 좋은 기술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이거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었을 거고 그걸로 출고가를 더 높게 받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짜 소비자들이 확 체감이 될 만큼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떤 특히 삼성같이 마케팅 잘하는 회사가 이런 그런 좋은 포인트들을 절대 놓칠 리가 없단 말이죠. 제일기획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 기획 업체인 제일기획도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삼성이 어느 지점부터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이미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되게 높여준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밀려난 상황인 거죠.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옛날 그 한류나 이런 한국의 이미지가 그래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라는 옛날에 만들어진 이미지로 중국 제품 대비해서는 거의 2배, 3배 가까운 가격에 판매해서 그걸로 이제 영업실 영업이익과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원가나 단가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단가나 원가를 컨트롤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도 삼성도 베트남에서 만들고 중국도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곳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단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삼성이 중국 제품보다 아주 더 비쌀 이유는 없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장은 다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국내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는 이유가 되게 어렵다라는 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국 스마트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애플만 이제 이렇게 23%이 정도 딱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오포, 화웨이, 샤오미, 또 이제 이게 비보였네요. 이 애플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여기 11%, 기타 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GOS 사태로 알 수 있는 건 진짜 성능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밀리는데
가격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장 점유를 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삼성의 중저가 공세와 애플의 프리미엄 때문이 아닌 삼성 자체가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중국 업체들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가격은 반대로 아이폰을 따라가려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자연 도태된 거다. 왜냐면 이미 중국 업체들은 67W 고속 초급속 충전, 삼성은 지금 20W가 거의 최대로 알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67W 초급속 충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휴대폰 충전을 하면 20분 만에 충전이 다 되고 막 15분 만에 충전이 다 되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하드웨어적인 혁신에서 완전히 멈춘 상황이죠. 이제 애플보다 밀린 지는 좀 됐고 중국에도 이제 이미 그 하드웨어적인 진보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했는데 S21이 발열 이슈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휴대폰이. 그러니까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서 쓸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삼성이 낸 솔루션이 이 GOS 성능 하락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시키는 걸 솔루션으로서 제공한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S21에 들어간 이런 발열들을 기술적으로 잡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강제로 50%대 이하로 하락시키면은 발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시킨 거죠. 성능이나 이 기능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그래서 애플은 이미 뭐 업계 최고의 프로세서와 그리고 또 애플이 발열이 많이 없는 프로세서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방열 설계 없이도 이미 업계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플 배터리 게이트를 언급하시는데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이제 일단 배터리가 노후화된 기기 그러니까 2년 3년 이상 쓴 기기에서부터 적용이 됐었던 거고 현재는 유저들이 다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충을 했을 때 이제 배터리 수명 때문에 뭐 원래 100의 성능을 갖고 있었다 하면은 이 아이폰은 90%의 성능을 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무상 교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보다는 2배 이상 빠르다. 애플이 배터리로 그러니까 아이폰 뭐 3년 된 완전 배터리가 많이 노후화된 기기도 삼성보단 빠르다. 반면에 삼성 GOS는 최신 기종도 켠 순간부터 성능 제한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능은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업체 스마트폰들보다도 훨씬 낮은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삼성 S22의 방열 설계 자체가 이런 성능 하락 프로그램 없이 정상적인 구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GOS를 끄는 순간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딱히 없다. 소프트 뭐 전량 리콜해서 다시 뭐 재설계를 해서 뭐 방열판을 붙이던가 하는 식의 조치 없이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세서 성능이 좀 떨어져도 그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세서 성능이 하락하게 되면 일단은 앱이 느려지고요. 터치할 때 버벅거리고 뭐 카톡으로 뭐 보내는데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는데 한 세월 걸리고 사진 찍고 동영상 걸리는데 움직일 때마다 렉 걸리고 게임하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영화 보려고 동영상을 틀었는데 화질이 깨진다는 이 모든 것들이 프로세서 성능을 제한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서나 이런 스마트폰의 성능을 하락시키는 게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초만 할 수 있었던 일을 5초, 6초 기다려야 되고 1분이면 할 수 있었던 일을 3, 4분, 5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인 손해다. 그러니까 이 성능 하락이
갤럭시를 쓰는 일반적인 유저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애플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아이폰이 우월하고 성능에서도 이 GOS 사태로 완전 증명을 해버렸죠. 아이폰이 완전히 위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갤럭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거의 다른 세계에 있는 휴대폰이다. 애플은 아이폰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활용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격이나 사오지 면에 있어서도 이제 그나마 이 부분에서는 삼성이 대규모로 할인을 한다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갤럭시도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에 파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삼성이 가격이나 사후 지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 이제 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사회적 인식에서 뭐 아이폰 쓰는 남자, 갤럭시 쓰는 남자에 대한 이런 뭐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죠. 뭐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넣어놨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가 10월 달에 출시돼요, 올해. 그리고 이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이 지금 공식 매장을 늘리고 있죠. 또 이제 LG 베스트샵에서도 아이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GOS 사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올해 국내 아이폰 점유율이 처음으로 50%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러냐면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늦어졌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애플페이 스스로가 다른 페이먼트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요. 근데 아이폰이 현재 시장 점유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선 카드사가 크게 도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애플페이 그 아이폰 사용자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고도 카드사에서 이 애플페이를 도입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 점유율이 50%를 넘어간과 동시에 애플페이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국내에. 이렇게 되면 원래 하드웨어는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불패의 신화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옛날 그 하드웨어 완성도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니까. 아이폰이 이미 디자인도 최고, 그리고 성능에서도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활용성에서도 아이폰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측면에서 활용성 좋은 건 되게 유명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GOS 사태가 증명해 준 건 결국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다. 성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활용성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아이폰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미국 시간으로 3월 8일 그 아침 10시에 애플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 새벽 3시인데 여기서 아이폰 SE3가 나오는데 루머로는 A15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최신형 프로세서죠. 그게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4.7인치에 페이스 아이디와 뭐 후면 카메라 개수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또 이제 5G도 도입이 되고 가격이 근데 전작과 비슷한 40에서 50만 원대 자급제로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면 좀 작은 아이폰은 아이폰 13을 40에서 50만 원대 가격에 자급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이 GOS 적용된 갤럭시 S22 성능에 거의 2배를 뛰어넘는 프로세서가 장착된 40만 원짜리, 40에서 50만 원짜리 공기계가 3월 9일 날 이제 출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길을 잃으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을 사서 오래 쓰셔라. 그게 전 진짜 환경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는데 2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데 뭐 배터리도 안 닳고 성능도 그대로고
오 저는 사실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14%로 나오면 14%로 갈아타겠지만은 근데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기 그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뛰어난 기기를 오래 쓰시라. 그게 여러분들의 안목이나 이런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 안목을 훨씬 더 키워주게 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최고의 기계를 써야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쓰는 모든 기계를 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폰 SE3가 이렇게 좋은 휴대폰이 저렴하게 풀린 가격 찬스를 잘 활용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려드렸고요. 이 애플 이벤트 링크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이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되게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숨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그 닭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걸 먼저 아냐 늦게 아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아침이 올 걸 알면은 미리 아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러면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다 되고 나서야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뭐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때 이런 애니콜 화형식이 있었죠. 이제 삼성 제품에서 불량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불량 없이 완전한 성능의 삼성 제품을 만들겠다 해서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 또 이제 갤럭시 S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S가 나오기 전에 아이폰 3GS가 공식 출시됐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삼성이 망할 날이 왔다. 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드디어 아이폰한테 밀려나고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삼성이 여기서 완전 승부수로 갤럭시 S를 출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한 전략이 뭐였냐? 압도적인 하드웨어 완성도와 스펙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아이폰이 램 1기가 넣어주면 삼성은 2기가 넣고 아이폰이 2기가 넣으면 삼성은 4기가 넣고 아이폰이 4인치 디스플레이면은 갤럭시는 5점 몇 인치 디스플레이 넣고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완성도와 우월성으로 승부를 봤던 게 갤럭시 시리즈고 그게 현재 갤럭시 팬덤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완성도를 내다버린 원가 절감된 갤럭시 시리즈는 이제 세일즈 포인트가 없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살 이유가 없다. 그럼 결국에 LG 스마트폰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삼성이 옛날 이제 저도 한때는 이제 갤럭시 S6나 S8을 썼었는데 그때 그 진짜 하드웨어로 압도되는 그 느낌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래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 번에 하기엔 좀 긴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의 뭐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 가정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정리는 다음 비디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의 시황 잡담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이슈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런 주식이나 이런 뉴스를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런 시사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